오늘 우리 K 증시는 어제 검은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뭐 검은 목요일까지 아니고 회색 혹은 잿빛 목요일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처럼 뭐 급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틀 연속으로 전 방위적으로다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뭐 업종 대표주든 잡주든 하여간 전부 다 매도 우위로 끌려 내려가 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이틀 연속 환율이 급등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그 저주의 박스권이라고 하는 육구전자, 칠사전자 그 범위로 드디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오늘 급등한 업종이 바로 세 가지인데, 웹툰, 출산 장려, 그리고 원격 진료. 근데 정말 이 셋 다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섹터입니다. 요즘은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라를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 정부가 매우 유의미한 행사를 하나 개최하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도 좋고 K 웹툰 요즘 잘 나가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이 웹툰 관련사들한테 정부가 수출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을 얘기할 것으로. 이렇게 미리 얘기했잖아. 자, 어쨌든 우리 K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나. 지금 약간 억울한 감정마저 막 올라오는데, 이유는 뭐 어제 장중에 미 국채금리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야, 지금 나스닥 사상 최고치? 뭐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다가 신고가? 이러고 있을 때냐 지금이. 혹시라도 연준 매파들 심사라도 건드리면은 여기서 9월 금리나 희망회로도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앓는 소리 하고 좀 가만히 누워 좀 있어라, 이런 이제 그 투심이 월가 전반에 번진 거죠. 그래서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그 경계감 때문에 하락한 거고, 그럼 이제 미약 한약이라는 쓴 약을 오늘 또 우리 K 증시가 원샷을 해버린 건데, 근데 이 모든 게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다 그놈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PC 물가지수 요거 한 방이면 일단 이게 휘발유든 아니든 뭐 소화전이든 결판이 한번 날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5월장 끝나고 이번 주 다 마감하고 금요일 밤에 예정돼 있다는 거. 그 또한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그럼 일단 여기 관련된 힌트로는 간밤에 나온 연준 베이지북. 여기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니, 이놈의 베이지북은 뭐 맨날 완만한 성장이래. 언제는 뭐 산만한 성장이라고 했었나? 하여간 백날 첫날 똑같은 문구인데,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해석이 완전히 천차만별이야. 어쨌든 요번에는 지금 미 국채금리 발작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베이지북이 완만한 성장이라고 하니까 야, 이건 악재다. 완만한 침체가 나와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 들어갈 텐데 완만한 성장? 이러면서 페드와치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11월로 또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그리고 오늘 우리 K 증시까지 전반적인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로 이어진 거고, 오늘 거기다 환율까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이런 날 ATM기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죠. 하여간 다음 FMC가 이제 딱 2주 남아가지고 6월 12일인데 이때는 금리 인하 확률이 1.8%, 동결 확률이 98.2%, 그러니까 완전 이건 포기 상태고,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이제 절반 밑으로 추락을 해버리면서 연준 금리 인하 요거 미국 대선 있는 11월 전에는 못 본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데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내년 6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미리 가불하듯이 땡겨서 쓴 그런 강세장이 아직도 미국에서 멈추지를 않고 있으니 이게 과연 엔비디아 혼자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바이든의 그 열린 지갑 프로젝트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또 하락했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IET 이렇게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오늘 이제 사상 최저가 찍으면서 공모가였던 30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IPO 참여한 기관이든 개인이든 하여간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하기 전에 모기업이었던 LG 화학도 역시 오늘 52주 신저가를 또 찍어 버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물적 분할 전에 LG 화학 가격이 90만 원대였으니까 현재 3분의 1 토막이죠. 아니, 이런데도 그 당시에 뭐 물적 분할이 양사 모두의 호재라고 떠들면서 LG 화학 목표가 그때 막 110만 원 쳐 불렀던, 심지어 애널리스트도 아닌 뿌로커 마바라한 놈들 지금도 뭔 선생 뭔 분리 소리 쳐 들어가면서 양복 입고 벤츠 타고 다니고 퇴근하면 강남 최고가 아파트에 버러덩 누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여간 오늘 K배터리 약세에 대해서는 일단 간밤 테슬라 주가가 또 추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이 또 급락한 것까지 우리 K배터리 업계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는데, 사실 더 결정적인 재료는 최근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야말로 황사급으로 불쾌한 이 전고체 배터리 바람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 정부가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이나 되네. 이걸 투자해서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종주국으로 자리 잡는 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현재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인데, 뭐 이미 그 샤오미에서 출시한 약간 포르쉐급 그런 고성능 전기차에서부터 이제 우리 우체국에서도 쓰는 경형 전기차까지, 중국은 이미 뭐 전기차 시장이 양도 질도 하여간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데 저렇게 중국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돈 퍼주면서 호들갑을 떤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는 더 이상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자아 비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LFP고 NCM이고 하여간 현재 배터리 성능 가지고는 하이브리드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자동차랑도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성능이 최소 2배인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아까 얼마? 1조 4천억? 이거 지원하는 대상도 보니까 CATL하고 BYD 같은 대형사는 물론이고, 여기 지리, 이치, 상치, 웨이란 에너지, 이렇게 중소형 배터리 제조사들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기존 배터리 개발하던 이제 기업은 맞는데, 비록 LFP나 NCM 이쪽에서는 수율이나 이런 거 못 맞춰서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무언가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를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확률로 봐서는 CATL하고 BYD를 밀어줘야 더 가능성이 크겠지만, 다른 중소형사들의 어떤 독보적인 전고체 기술까지 중국 정부가 다 챙겨가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업계에서 이름조차 몰랐던 에코프로, 금양, 엔캠 이런 데를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육성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중국은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요거는 이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그 혼다 소니 연합, 그리고 우리 삼성 SDI가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 계획이 2027년인데 이거보다 한 해가 빠른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어제 모처럼 제가 밝은 색깔 옷을 입었더니 댓글에 "그래, 비록 돼지라도 그렇게 밝게 살아라. 검은색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또 밝은 색으로 입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댓글에 또 어떤 분이 명품 티셔츠 하나 사볼까 평소에 고민하다가도 제가 입은 거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짝퉁 같아 보여서 본인도 안 샀다. 그래서 돈 아꼈다고 고맙다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명품 협찬도 또 날라갔네요. 아무튼 간에 이번 주 5월 증시 마지막 주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유종의 미는커녕 금요일 밤에 있는 미국 물가지수 경계감 때문에 아예 이번 주 그냥 통으로 망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럴 때 이 K-밸류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밸류가 우리말로 가치인데, 그러면 가치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 주처럼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ATM에서 돈 빼가는 이런 기간에 밸류업이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줘야 그게 진짜 밸류업이죠. 근데 사실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은 자꾸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대한민국 밸류업은 다른 거 없고요. 정말 재벌, 대기업 개혁 말고는 다 헛발질이고 상상 임신에 불과합니다. 사실 고생이라고는 창업주 대에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2대, 3대 내려오면서 또 적은 지분 가지고 경영권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고, 그래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뭐 친인척들 회사에다가 거기 뭐 신사업 한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척 돈 대주고 나중에 그 지분 갖다가 또 구주랑 수합해가지고 자기네 지배력도 뻗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회장님,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연봉 몇십억씩 막 땡기는, 또 그 동시에 여기다 사회적 욕구도 채우고, 거기다가 자기 돈 거의 한 푼도 안 들이고 회사 돈, 법인카드 이런 걸로 품위 유지비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어. 아니 오너 지분이 뭐 5%도 안 되는데 괜히 배당금 욕심내가지고 배당 늘렸다가 다른 주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거 다 모아서 경영권 위협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잖아요. 솔직히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재 가치라는 게 뭐 그 기업의 실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도 물론 들어있지만, 사실 그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도 주가의 핵심이라고. 근데 이 대한민국은 주식 지분이 커봤자 경영권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왜? 이재용 회장만 봐도 삼성전자 지분율 겨우 1.63%인데
그래도 문어발식 그 풍차 돌리기 순환 출자로 여러 계열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니 아무리 그냥 누가 돈 때려박아가지고 이재용 회장보다 삼성전자 지분 한 0.1%더 높게 1.7% 예를 들어서 취득했어. 그렇다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니죠. 삼성전자 임원회의 회의장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고 그냥 문전박대 당해. 하여간 제가 아는 약간 뭐 10대 그룹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간 이름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중견기업의 오너분이 계신데 그 양반은 이제 최근에 회사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서 하여간 제일 본인이 짜증난다는 게 어디 가서 밥 먹고 뭐 사고 골프장 가고 그럴 때 자기 개인 돈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미치겠대. 뭐 껌 한 통을 사든 양말 한 짝을 사든 그리고 골프장 가도 그린피 뭐 비싸봤자 몇십만 원인데 그 양반 재산에 비하면 정말 껌값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그전에는 회사 카드로 하다가 지금은 자기 개인 돈에서 나가니까 그 액수가 뭐 크든 작든 간에 하여튼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비단 제가 아는 그런 양반들만의 생각이랑 그렇게 일부 오너들의 그런 뭐 치우친 사고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들 재벌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그 어떤 의전 이런 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그런 거 다 따지면 회장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그 오리온 회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본인이 직접 CF 출연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초코파이 정 막 이러면서 한동안 인기 끌었잖아. 그러면서 오리온 법인에서 람보르기니 포르쉐 카이엔 이런 거 정말 하이엔드 외제차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 애들 통학용으로 굴리다가 이게 이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장 계열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한테 털려가지고 실형받았잖아. 아니 이런데도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라고? 어디 오리온 주식 한 주 그래 사요. 그 다음에 마침 오리온 사옥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요. 용산에. 거기 가서 야 나 니네 회장이랑 동업자인데 나도 외제차 좀 태워달라고 한번 얘기해봐. 거기서 뭐라 그러나. 아니 내가 이러니까 툭하면 수익 창출 정지당하고 또 기업들한테서 뭐 꼭 주식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하여간 광고 협찬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가 봐. 왜? 그런 재벌들이 또 자기네 일가 친척 건드리는 건 못 참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무슨 그 시민 단체들처럼 권력이나 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노아의 방주 그런 심정으로 내가 여기서 더 나이 먹고 혹시라도 입 돌아가가지고 말 못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한 명의 구독자님들이라도 더 구제해드리자. 이런 현실을 좀 깨닫게 해드리자. 그래서 정말 그 피 같은 돈, 눈 뜨고 그런 재벌들 호주머니에 털리고도 털린지도 모르는 그런 일만은 없게 지켜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그 주체들보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프로커짓 하는 마바라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의지가 저는 다거든요. 요새 근데 나도 갱년기인가 봐. 이렇게 말하다 갑자기 한 번씩 눈물이 막 툭 터질 때가 있어요. 자, 하여간 근데 오리온이 이런데 뭐 국내 4대 그룹 재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재용 회장이 그 미국 출장 갈 때 항상 삼성 전용기 타고 다니고 그 안에서 근데 뭐 아니 자기가 오너인데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든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워커힐 호텔 놀러 갔을 때 거기서 받는 그 엄청난 환대와 그 직원들의 정말 그 눈빛. 그리고 한화 김승현 회장은 이제 가족들하고 63빌딩 거기 59층인가 보면은 되게 비싼 중국집 있잖아. 거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오너 일가를 대하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LG 구광모 회장이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할 때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헬기 타고 가는데 그때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는 한강 풍경하고 그 파주 공장에 헬기 딱 착륙할 때 정말 이 가발 날아갈까봐 머리 붙들고도 막 달려오는 그 자기보다 한 20살은 많은 임원들의 그 표정들. 이런 거를 정말 개인이 생돈으로 하려고 그래봐. 이거는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거는 감당 못해. 그래도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경영권 내려놓는 그 순간 뭐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제 본인이 우울증 오고 대인 기피증 온대.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멘탈 생각해서 정부가 재벌개혁 밀어도 되느냐. 아니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은 임기가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재벌이고 심지어 막 대를 물려서도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임기가 있는 사람하고 임기가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임기가 있는 사람이 지는 거지. 무릎 꿇어야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노무라증권에서 제목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 K증시를 응원하는 건지 아니면 약 올리는 건지 약간 헷갈리게 뽑았는데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밸류업의 황금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K증시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수출 호조 이거 하나만으로도 코스피가 올해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거기다가 반도체 뒤에서 쌍으로 밀어주는 게 바로 자동차하고 금융 실적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거는 사실 지난 코로나 동학 개미 운동 때 한번 고점 시그널로 악용됐던 사례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내년 2025년까지 지속될 걸로 노무라 증권에서는 본대요. 거기다가 자동차는 뭐 그래봤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딱 두 곳인데 유연한 파워트레인 전략 그러니까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하이브리드든 하여튼 그 어떤 것도 수요에 따라서 전부 유연하게 생산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에서 언급하는 게 방산, 의료, 뷰티, 바이오,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다음 전기차 배터리, IT 하드웨어, 엔터 이쪽은 좀 선별적 포지션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잘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K밸류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조정, 지원 여기다가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의 검토가 관건이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도입되는 밸류업 지수 그리고 연말에 ETF 출시 이런 걸 앞두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회사채 등급도 올라가고 이런 혜택이 있어야 그렇죠. 뭐든지 상벌 체계가 있어야 효과가 있죠. 아니 근데 대한민국 재벌들은 상속세랑 기타 경영권 유지 때문에 주가 오르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데 과연 저런 지수에 자기들 들어가는 거를 반드시 기뻐하기만 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다음 UBS에서는 APAC 그러니까 APEC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 우리말로 필수 보유 종목들을 이제 꼽았는데 일단 K증시에서는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산동 링롱 타이어 그 다음에 인도는 최근 전기차 사업에 나선 아이처 모터스 이렇게 들어갔고 이 중에서 삼성전기의 경우는 분석하기를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11을 하고 그 오픈 AI의 GPT-4 모델을 실행하는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및 X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로운 AI PC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PC에서 텍스트, 비디오, 음성 및 화면 공유를 통해서 AI 어시스턴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인데 이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기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 HBM 어떤 현 주소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곧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엔비디아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UBS가 응원보다는 좀 높지 키콜이면 거의 확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UBS가 그 크레딧 스위스 한창 어려울 때 그때 저가에 인수했다가 지금 많이 수익을 땡겼던 그러니까 약간 바닥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그런 하우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UBS가 삼성전자를 키콜 반드시 필수 보유 종목으로 찍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밤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CPI 때처럼 요거 발표 앞두고 마침 또 5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또 한층 격해질 것으로 이어서 내일 또 미국이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는 날인데 뭐 이미 결과는 노출됐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이렇게 세 종목은 신규 편입이고 반대로 편출은 강원랜드하고 삼성증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느 날 갑자기 강원랜드 페인 이런 게 떠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정말 거기 강원랜드 주변에 노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원랜드 한 번 딱 가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봤던 그런 카지노들하고 다르게 분위기가 뭐랄까 너무 좀 다크하달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던데 약간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다들 뭐 저마다 인터뷰하는데 내가 30억 날렸다 뭐 50억 날렸다 뭐 근데 그런 것부터 약간 좀 뻥카 같고 왠지 사람들이 좀 뭔가 허황된 사람들 같더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은 뭐 집도 다 날려먹고 뭐 거기 노숙하면서 어쩌다가 돈 몇만 원 모아지면 그걸로 또 강원랜드에 올라간다는데 참 진짜 집에 도박 중독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일가가 풍지박산이 나더라고. 자, 다음 내일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하는데 K밸류업 정말 K증시 큰손이자 글로벌 넘버 3로서 우리 국민연금이 K재벌들 대기업들한테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좀 가이드라인 줘야 됩니다.
앞에 노무라증권 리포트도 봤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데 더 이상 늘어지면은 진짜 양치기 소년 돼요. 그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가축 분뇨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요걸 갔는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이거는 증시에서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그리고 친환경 축사 이런 테마. 그다음 내일 해수부가 여름철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 정부의 식품물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요즘 단속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관련주는 콜드체인하고 K시푸드 이쪽.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4월 산업활동 동향하고 5월 수출입 동향 나오는데 이제 우리 K증시 1분기 실적은 거의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2분기 시작한 4월 달 각 업종들의 동향은 좀 어땠는지 여기 이제 반도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뭐 건설, 철강, 자동차, 조선 다 들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에서는 5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내일 나오는데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좋은 검증 기회가 될 걸로. 그 다음에 내일 사실 금요일 증시 일정은 다른 거 다 빼고 이게 원탑인데 바로 HLB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의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지난번에 FDA의 그 보안 요구서안 그 CRL 수령했는데 당시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뭘 보완하라는 사항이 이제 공개가 안 됐죠. 근데 내일 5월 31일에 FDA가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미흡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내일 HLB 글로벌이 드디어 그 선물 같은 유상증자,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70만 주를 시장에 풉니다. 하여간 일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놨어. 지난주에도 HLB 바이오 포럼 바로 그 다음날 12 전환이 있었지. 이번에는 이렇게 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 내일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드디어 수요 예측에 돌입하는데 지금까지 한 3번 미뤄졌나? 그러다가 하여간 내일 수요 예측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드디어 내일 임시주총 개최하는데 여기 이제 민희진 대표 회의만이 포함이 되고 아마도 이번에 하이브 쪽 주주들 구성을 보면은 민희진 대표의 그 회의만은 아마도 가결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5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금요일 날 하필 BBQ가 치킨 가격을 한 방에 3,000원이나 인상할 예정인데요. 이럴 때는 역시 또 비상장이 좋죠. 상장사들은 지금 정부 눈치 보느라고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데 하여간 이번 BBQ 가격 인상이 다른 교촌이나 이런데 가격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들 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이게 과연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K증시가 내일 금요일장과 5월장을 동시에 마감하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5월 개인소득 지출 데이터하고 PCE 물가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본회의가 마침내 내일 개최가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